아빠가 읽어줄게. 한 달여가 지날 무렵부터 해적은 쫀득거리며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무센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하루 종일 갑판 위에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다.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듯했다. 그 사이 어부는 폭풍 때 부서진 것들을 고치거나 손수 만든 그물로 물고기를 잡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물고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지만 어부는 그나마 애써 잡은 몇 마리를 다시 바다에 놓아주기까지 했다. 왜 놓아주는 거야? 해적이 묻자 어부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알을 벤 어미고기니까요. 놓아준 고기가 다시 헤엄치는 모습을 해적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칠 뒤 해적은 어부를 두어 그물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이따금 제법 큼지막한 정어리가 걸릴 때면 둘은 와! 하고 소리를 치며 힘차게 그물을 끌어올리곤 했다. 그런 날이면 갑판 위에 정어리 굽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루는 늘 멀찌감치 떨어져서 키를 잡고 있던 무센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도대체 그런 걸 무슨 맛으로 먹지? 맛이란 게 뭔지 알기나 하나? 해적이 정어리를 높이 지켜들며 말했다. 내가 왜 몰라? 무쇠는 성큼성큼 다가와 정어리 한 마리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어리는 무쇠 입속에서 이내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다. 무쇠이 정어리 고기를 퇴퇴 뱉어버리자 해적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눈사람 주제에 사람 흉내를 내는 꼴이 참 가관이구나. 무쇠는 원망에 찬 눈초리로 해적을 노려보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 자넨 어쩌다 전화를 당했나? 어디로 가던 중이었지? 어느 날 해적이 처음으로 어부에게 물었다. 커다란 참치를 잡아보려고 욕심을 부리다 고향섬에서 너무 멀리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태풍을 만나 배를 잃고 말았죠. 고향이 어딘데? 잘 모를 거예요. 코끼리 섬이라고 이름하고는 안 어울리게 아주 작은 섬이죠. 곰섬에서 닷새쯤 떨어진 그 섬 말인가? 코끼리 섬을 아세요? 난 평생을 바다 위에서만 살았어. 온 세상 바다를 훤히 알고 있지. 그럼 생명의 섬이 어디쯤인지도 알겠네요? 그런 섬은 없어. 저 눈사람 녀석은 영원히 바다에서 헤매게 될 거야. 해적과 어부의 시선이 동시에 무쇠에게로 향했다. 무쇠는 키를 잡은 채 먼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생명의 섬이 정말 있을지 몰라요. 세상은 신비로운 곳이니까요. 어부가 무쇠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또 며칠이 흐르는 동안 몇 가지 해괴한 일이 일어났다. 어부가 던진 그물에 돌고래가 낮게 올라오면서부터였다. 해적과 어부가 돌고래를 갑판 위에 올려놓고
보니 등 지느러미에 작살 하나가 꽂혀 있었다. 어부는 돌고래의 눈으로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일부러 그물에 걸렸구나. 작살을 뽑아달라고. 어부가 작살을 뽑아내자 돌고래는 마치 인사라도 하듯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댔다. 해적과 어부는 돌고래를 힘껏 들어 다시 바다로 보내주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배 주변으로 비슷한 처지에 몰린 녀석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머니에 걸린 채 허우적거리는 바다거북, 낚싯바늘에 끼고 살아가던 넙치, 통발 속에서 발부둥치는 문어. 어부는 녀석들을 하나하나 끌어올려 일일이 어망을 풀어내고 바늘을 빼주고 통발 속에서 꺼내주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해적도 처음에는 투덜투덜하더니 나중에는 어부를 거들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들 저러지? 모세는 해적과 어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두 사람은 하루 온종일 그 일을 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와중에도 가판 위에 나란히 드러누워 기분 좋게 껄껄 웃기까지 했다. 모세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도저히 그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해적과 어부가 코를 드르렁 굴며 잠든 동안 모세는 혼자 가판 위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사실 모세는 잠을 자본 적이 없다.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다. 게다가 녹지도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 하지만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느낀 적이 없는 탓에 영원한 삶이 어떤 의미인지 모세는 알지 못했다. 그는 궁금한 게 점점 많아졌다. 해적과 어부가 바다에서 건지는 해초와 물고기로 만든 요리를 함께 나눠 먹을 때의 표정, 그 표정이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했고, 가판 위에서 바다를 보며 흥얼흥얼 노래할 때의 그 느낌도 궁금했다. 어부가 왜 자기한테 구명조끼를 벗어줬는지, 또 어째서 해적을 구하고 돌고래와 바다거북을 구했는지도 여전히 궁금했다. 그때 갑자기 달빛 사이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나타났다. 갈매기는 끼룩끼룩 배 위로 문들더니 겁도 없이 가판 위로 내려와 모세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왔다. 자세히 보니 왼쪽 자리에 철사줄이 묶여 있었다. 모세는 갈매기의 눈을 물끄러미 들여보다가 무심코 철사줄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뭉툭해서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세는 간신히 철사줄을 푸는데 성공했다. 갈매기는 모세의 어깨에 올라타더니 다시 하늘로 휙 날아올랐다. 잠시 후 갈매기가 다시 나타났다. 녀석은 배 위를 두어 번 맴돌다가 마치 자기 집인 양 돛대 꼭대기에 내려앉아 날개를 접었다. 그날 이후로 갈매기는 배를 떠나지 않았다. 잘 자렴, 강아.